공포의 칼치기. 여러분, 칼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질주하는 차와 차 사이를 칼로 치듯 빠져나가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밤에 지금 고속도로 상위에서 멈춰버리죠. 네. 네, 다른 칼치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차선 앞으로 끼어드는 차, 바로 이런 수법이 칼치기라고 부릅니다.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나 이렇게 칼치기 했다 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무리한 칼치기, 지금처럼 차량의 전복 사고를 부를 수도 있죠. 네, 칼치기는 전문 스턴트맨도 꺼려하는 위험천만한 운전인데요. 이 칼치기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이제 대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보험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방금 보신 이 칼치기 수법입니다. 근데 칼치기 수법이 최근 들어서는 교묘하게 좀 발전되고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칼치기가 차 2대가 함께 공범을 하면서 펼친다고 하는데요. 일단 범행 대상 같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행 대상은 일단은 이제 심야 시간에 과속 차량이 보이면은 이 사기단들이 그 차를 노리게 됩니다. 이제 수법은 지금 나온 것처럼 차량 2대를 동원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학 끼어들었었는데 이제는 앞에 한 대가 우선 씁니다. 그 한 대가 보통 외제차가 되고, 그 앞에 또 한 대가 끼어들면서 맨 앞차가 급 정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외제차, 그 다음 피해자 차가 일률의 사고가 나면서 이 칼치기 사고가 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이때 이때 사용되는 외제차들은 대포차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 사기단들의 차에는 아르바이트생들도 함께 타게 되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제 개별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사기단들이 조작이 됩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사고가 났던 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께 다뤘었죠. 이 차량 미수선비를 미리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각 차에, 즉 외제차 맨 앞에 했던 칼치기, 즉 급 정거를 했던 차들에 있는 개인들의 이 보험금 역시도 나중에 위임장을 통해서 이 사기단들이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증은 그 외제차들은 어떻게 된 건가? 대부분이 다 이 대포차, 즉 사채업자들 소유가 되는데요. 원래 그 사채업자들에게 차를 맡겼던 실소유주들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이 사기단들이 또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칼치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일단 크게 2가지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보험은 뒷차가 100%를 책임진다, 이런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경우에는 블랙박스나 기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보험사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급정거 관련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보셨을 때 그냥 100% 물어주지 마시고 보험사에 꼭 항변을 하시기 바라고, 현재 외제차 관련 사고는 100%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외제차 관련 피해가 났을 때는 다시 한번 보험사에 이런저런 모든 정황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사고 차량에다가 아르바이트생을 태워가지고 사고를 지금 조작을 한 거죠. 알바생을 한 200여 명 정도를 동원했고, 그렇게 챙긴 보험 사기 금액이 지금 13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소유권 명의 위임장을 알바생들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필요한 건가요? 쉽게 말하면 위임장을 가지고 나 대신 죽어달라, 나 대신 결혼해달라, 이렇게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하는 것 말고는 전부 위임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위임장만 가지면 그 사람의 재산 관리라든가 보험금 청구는 물론이고요. 돈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사고가 나도 위임장만 넘기면, 위임증만 있으면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고가 났을 때 결국 보험사에게 또는 그 가해 차량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건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임장만 가지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쓴 위임장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차량의 소유권 및 권한을 전체 다 위임한다. 차량의 파손 시 모든 피해 보상과 또 피해를 줬을
걸릴 경우 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도 내가 진다라는 위임장 내용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직접 이거를 쓰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쓰게 하고 이제 보험금은 피해액 혹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위자료까지도 함께 지급하는데. 근데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차액 170만 원 정도는 보험금을 타게 되면 이 사기단들이 모두 갖게 됐다고 하는데, 그 외제차 관련해서는 이 대부분이 다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그 외제차를 사채업자한테 뺏긴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위임장을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관련한 이 수선비 같은 것들은 모두 이 사람한테 주시오. 이렇게 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 소유주가 이 사람한테 주라고 하니까 그쪽 계좌에 그 미수선 수리비라는 것을 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어쨌거나 위임장 하나로 아르바이트생도 공범이 된 셈인데요. 네. 바로 이 아르바이트생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잠깐 떼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브레이크를 또 밟는 거예요, 그냥 정지로.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 문제도 있고 학비 문제도 있고 생활비 문제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네, 결국 취업이 안 되는 대학생들을 미끼로 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뭐 사건 경위 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막 그렇게 그 운전이 미숙한 경우도 있으니까 훈련도 시키고 심지어는 무전을 통해서 앞에 가면서 지금 밟어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면서 훈련까지 시켰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네. 안타까운 게 이제 미취업생들이기도 하고 어린 대학생들인데 저게 여러 명이 같이 사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동 공갈 내지 사기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도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에서 가중처벌이든 아주 중대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돈이 궁하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에 가담하면 자신의 인생이 정말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리미리 운전 연습을 시키고 어쨌든 추돌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다치는 게 너무 무섭다라는 말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동승석, 조수석으로 또 바꿔 태워주기도 하고 아예 사고 전문 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또 운전을 시키기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르바이트생들 뭐 생활비나 뭐 학비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사기인 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까지 정확히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이 아닌 탈법이나 불법을 통해서 돈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 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고 하면 아무리 용돈이 궁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네. 브리핑을 해주셨다시피 최근 이런 칼치기 보험 사기 늘고 있으니까요. 한번 당했다 의심이 들면 네.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